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기사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하면 어쩌면 추석 이후에 정부가 새로운 공급 대책, 그다음에 추가로 좀 강화된 규제 대책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,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저도 과거의 경험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대표적인데요.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. 그리고 28번 정도, 30번에 가까운 대책이 나왔다, 이런 현상이 이제 노무현 과거 정부 때도 있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좀 심각하게 보여요. 그래서 어쨌든 추석 이후 집값의 급등락이 예상이 되는데, 저는 급락보다는 급등의 가능성이 더 크고, 두 가지로 보면 올 가을은 급등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, 또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죠. 소위 이제 강남과 용산, 또 우리가 마포라든지 성동, 광진, 강동, 그다음에 분당, 이런 지역들, 과천, 그 옆 동네로 확산될 것이다. 완만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. 완만하게. 급등은 아니고요. 그러면 추석 이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죠.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 지역의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 9.7 대책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. 아쉽게 놓친 게 한 두 가지가 있죠. 하나는 선호하는 지역에,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. 그런데 이걸 수도권으로 좀 넓게 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놓친 게 포커싱이 이렇게 핵심 지역에 두질 못했어요. 이건 좀 아쉬워요. 제가 볼 때 수도권보다는 이제 공급을 좀 서울 지역에, 그리고 도심권에, 아파트에 좀 한정돼서 원하는데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 많았거든요. 이게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대책이, 새로운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, 저는 이왕이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한마디로 서울에 포커싱을 둘 것, 신규 아파트 공급에 포커싱을 둘 것, 그 다음에 공공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이 자본과 창의력을 가지고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줄 것, 이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, 공급 확대 정책과 이제 좀 수요를 좀 창출하는 정책으로 지방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제가 볼 때는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지금 6만 7천 가구 중에 80%가 지방이 있고 2만 6천 가구가 악성 미분양이잖아요. 중공업 미분양. 이게 다 지방에 있어요. 부산, 대구, 경남, 경북, 울산, 이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충청도도 많죠. 전라도도 있고.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,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몇 가지 좀 인센티브가 주어졌어요. 그 미분양 주택, 그리고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지역들에는 혜택이 있어요. 1주택,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에 예외로 한다든지.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인센티브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취득세를 적어도 50% 감면해 주고, 양도소득세는 5년 이내에 팔면 100% 감면해 주는,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을 좀 줄여주고,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수요 분산 효과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대책으로 PF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.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. 공사비도 오르고 금리도 오른 상황에서 이제는 좀 금리는 좀 내리겠죠. 그래서 이게 다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.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야. 근데 이런 대책들이 이 지방의 수요를 진작시키고, 지금 멈춰섰던 재개발의 금리 인하와 함께 PF 문제,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. 그래서 금융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. 세 번째는
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세 대출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정책 대출이죠. 근데 이미 정부는 전세 대출을 내줄 때 2억 원 이하로 제한했어요. 그리고 세입자가 대출을 할 때도 이것도 제한이 돼요. 집주인도 전세 태그 자금 대출도 막혀 있고요. 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.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할 때도 감정가의 90%에서 80%로 낮추어요. 허구의 전세 대출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대출 보증보험이라고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. 허구와 HF에 주로 가입을 하는데 이것도 공시가격의 126%로 제한돼요.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겠죠. 어떤 빌라에 A라는 빌라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전세 금액 합계액이 126% 이내여야 돼요. 지금은 150% 이내면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. 뭐 이런 거에 지금 이미 규제가 되어서 이건 여러 번 우리 와고TV에서 이건 좀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. 아니면 대안으로 제가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바우처 제도 이런 것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또 하나가 이 다주택자 세금 중과 대책인데요.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가 되는데 이게 비율이 뭐예요? 우리가 기본 세율이 6에서 45% 양도소득세죠.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집을 팔면 20%가 추가로 세율이 가산이 돼요. 3주택자는 30%가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2주택자는 65%, 3주택자는 75%. 여기다가 지방세율까지 합하면 3주택자는 75%가 아니라 82.5%로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현실화율,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공정가액 비율 조정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기다가 토지 조정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요. 저는 이 카드가 한강벨트는 나올 것 같거든요. 최소한. 그리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. 이 토지가 실거주 2년이 있고 여기다가 자본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효과가 이것 때문에 또 미리 집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걸 막차 수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. 규제 전에 이거라도 사자. 규제되면 이것도 못 산다. 지금 이런 수요도 몰리고 있다.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이미 가을이 이사철이 10월까지 가거든요.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수요 진작책이 나오고 뭐 대출 강화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실수요자의 보호 대책까지 좀 갖게 한꺼번에 이런 게 나온다면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